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술. 그다음에 하나는 비만. 네.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비만, 몸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지방간이 생기면 살을 무조건 빼야겠다. 살부터 네. 빼려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살을 빼면은 오히려 지방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허허. 아니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생기는 거고 그 지방은 바로 살과 연관되는 건데 살을 빼면 지방간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 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지방간이 있으면 당연히 살을 빼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너무 급하게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칼로리를 안 먹거나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지방을 또 분해하게 됩니다. 네. 지방을 분해하고 그런 지방을 간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작정 굶는 거,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지방간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박상중 네. 원장님, 이 사실입니까? 예, 이게 사실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가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 조직, 이게 저장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먹는 양을 확 줄이면 이제 뱃살, 우리가 보통 배에 있는 지방 조직이 분해가 돼서 이 지방이 혈관으로 나와요. 근데 혈관으로 나오는데 얘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지방 조직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간에 가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간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운동을 하면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을 에너지로 써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 너무 줄이고 운동을 안 하면 우리 뱃살에 있는 지방이 간으로 가는 거고 그때 운동을 하면 혈액 속에 나온 지방이 이제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사용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운동해라. 적당한 운동이 꼭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 그겁니다. 먹고 아유, 나서는 알겠- 최소한도 네. 예의를 좀 갖춰서 운동은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알긴 아는데. 예, 그게 알긴 참- 아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네. 근데 살이 쪄서 또 지방간이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에 지방 끼는 경우. 그래도 살을 빼는 게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아주 뚱뚱하신 분이 완전 정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의 예. 5에서 10% 정도 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보면은 자기 몸무게를 7% 정도만 빼도 간에 있는 지방간이 좋아지고 간에 있는 염증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자기 몸무게의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1년에 6kg 미만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자,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생긴다고 생각하는 지방간. 그런데 이 지방간 방치하면 20%는 간염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지방간이 간염으로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간염이라는 거는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간염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우리한테 마지막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건강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마지막 위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손을 조금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한 번 넘어져서 까졌다고 해서 손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손을 100번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못 씁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염이 한 번, 두 번 있을 때는 재생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오래되면은 간이 굳는 거죠. 네. 간 경변이 되면은 저희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 전 단계인 간염일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 먹을 때 찌개라든가 저기 뭐 이런 걸 갖다 딱
갖다 놓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집안에선 괜찮아도 저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그 된장찌개 숟가락 퐁동 담갔다 먹고 이런 거 술잔 돌리기 또 그게 달라도 문제잖아요. 지금 네, 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습관인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형 간염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비형 간염은 피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비형 간염 환자와 밥을 같이 먹었다, 숟가락을 같이 썼다라고 해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비형 간염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을 멀리한다거나 밥을 같이 안 먹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깔끔 예. 떨었네. 그러니까 잘못 잘못 알고 그렇지. 또 B형 감염자하고 키스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네. 그런 얘기를 이제 진료실에서 아. 젊은 커플이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간 다음에 자,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비형 간염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키스를 한 1000만 번 정도 하면은 그 이하로 하면 괜찮다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게 네, 한 200번만 하면 실증 나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C형 간염에 걸리시는 분이 왕왕 있어요. 그럼 나는 술도 안 먹고 항상 바르게 어디 가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C형 간염이냐? 특히 중년 보면은 눈썹 문신, 피어싱 이런 것들을 안전하고 공인된 데서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전하지 않은 곳, 네. 싸게 야매로 하기- 하는데 그렇죠. 많아요. 예. 저도 했는데 무슨다고 기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피를 묻히는 그런 시술이나 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간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간이 나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비형 간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형 간염은 예방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간 질환은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술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2병 이내로 소주 기준으로 했을 때 2병 이내로 일주일에요? 네, 일주일에 2병 이내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마지막 이게 단계. 간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가 간염이라니까 우리 듣고 있는 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냥 아유 간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야. 아유 그렇게나 중요한 거 난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내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A형, B형, C형, E형 뭐 많은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예방 접종이 있는 거는 A형하고 B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형이나 다른 것들은 예방 접종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 접종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 이야, 참.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면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간 경변. 정확히 이건 어떤 병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간이 작아지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콩알만해지는 겁니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아무리 재생을 잘하지만은 저렇게 간 경변이 되면은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 경변이 되면은 간이 작아지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느 한 부분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간 경변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걸렸다. 네. 그러면 무엇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까? 예, 예. 이게 되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기를 적게 먹는 겁니다. 고기요. 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꼭 필요하죠. 근데 단백질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면 암모니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간에서
암모니아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몸에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는 간성 혼수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난폭해지거나 뭐 의식이 없어지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상하네. 간이 안 좋으면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하라고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살코기로요. 네네. 그러니까 간염이 있을 때는 몸의 재생을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충분히 해주는 게 좋은데요. 간 경변이 되면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네. 아무리 좋고 좋은 약을 먹고 단백질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꼭 먹어야 되는 건데 해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 경변이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간 경변에서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죽음의 병이네. 네. 그래서 간 경변이 되면은 오돌도돌한 조그만 몽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몽우리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 몽우리 중에 하나가 또는 두 개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간의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약이나 이런 걸 쓰기가 어렵고 이미 간이 재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을 잘합니다. 저희가 위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했는데 또 위암이 생겼다. 이런 경우 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장암인데 대장암을 수술했는데 또 생겼다. 재발했다. 많지 않아요. 간암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암은 어느 한 부분만 굳어진 게 아니고 전체가 굳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긴 암을 완치를 해도 다른 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굉장히 많고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간암 발병률이 아주 높다고 들었거든요.